안녕하십니까. 암울한 세상 행복과 어복을 드리는 사나이 그레이트입니다. 이번 편은 한 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 3회에서 4회 정도, 3편에서 4편 정도를 기획하고 시작하는 촬영이고요. 저도 올해 오랜만에 4자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38, 9만 대여섯 마리 잡았는데 이러니까 제 채비에 대한 믿음이 솔직히 좀 떨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카본줄을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과연 대물 낚시를 할 때 카본줄이 적합한지, 모노줄인지 아니면 세미줄인지 어떤 거를 해야 돼 좋을지. 그리고 제가 올해 뭐 편집을 다 했지만 찌올림이 올라왔는데 제대로 챔질을 했는데 저도 제 챔질이 좀 세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약하게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목줄이 많이 터졌어요. 매듭 부위에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매듭 강도를 좀 더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주 다니는 저희 동네 낚시방 사장님이자 현 FTV 낚시 방송 진행을 하시는 프로님한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FTV 피싱 오브 컴뱃 진행자 강정혁입니다. 오늘은 한 1000여 편 정도 연재로 해가지고 그레이트님과 함께 노지 붕어 낚시 완전 정복하는 꿀팁 영상을 찍는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번에 찌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은 라인과 라인의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바늘 매듭법까지 같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쓰시는 노지에서 많이 쓰시는 호수가 4호를 많이 쓰시죠. 세미 플로팅 4호라든가 아니면 카본 4호 두 개 다 저희 제품인데 그 앞광고는 살짝 들어갑니다. 뒷광고가 아니고 앞광고입니다. 근데 세미 플로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중이 적다. 그리고 카본 같은 경우는 비중이 많다. 그래서 조금 이제 예민하게 쓰실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미 플로팅을 활용을 하시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한 6호, 7호 정도 되는 부력의 찌를 사용을 하신다 하면은 세미 플로팅을 쓰게 되면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장점을 살릴 수가 없고 그때는 카본을 쓰나 세미를 쓰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미 플로팅을 활용할 때는 제 기준에는 이제 4g 미만 저부력 채비를 쓸 때는 저부력 찌를 쓸 때 세미 플로팅을 쓰고 그리고 고부력 찌를 쓸 때는 또 이제 카본을 씁니다. 그리고 또 세미의 장점을 특화시키기에는 사실 수심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심층이 얕은 수심층보다 깊은 수심층, 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세미의 장점이 특화가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세미줄이 이제 물에 떠 있는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수심에 맞춰서 찌에서 뽕돌까지 라인 길이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란기 때 이제 30, 40 수초가 빼곡한 곳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카본 위주로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는 오픈필드 브레이크 라인이라든가 수심층이 한 1m 정도 넘는 곳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미줄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찌에 표현되는 거는 세미줄하고 카본줄하고 비교했을 때 세미줄이 찌에 이제 수직 상승을 하는데 더 이제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준다기보다는 방해를 하지 않죠. 수직 상승하는데 카본보다는 세미줄이 더 방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직 상승을 하는 데 의해서는 세미줄이 훨씬 이제 장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여름철 빼고 이제 원봉돌 바다각 낚시를 할 때는 이제 봄철과 그리고 겨울철 11월에서 12월
이 넘어간 그 시점 늦가을 시즌에는 세미줄을 좀 많이 선호하고 그 외에는 이제 카본줄을 또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듭법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라인 끝부분을 바늘 귀에다 노출을 시키고 한 바퀴 이렇게 감아줍니다. 이렇게 안아서 원형을 만들어주고 이 원형줄을 원형 기둥줄을 잡고 이렇게 감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감아주시고 이 기둥줄을 감았던 기둥줄을 같이 잡아주신 다음에 위에 처음에 시작되는 라인을 잡고 쭉 당겨주시면 돼요. 쭉 당겨주시고 세게 딱 당겨주면 되는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합사줄은 이 상태로 다 당겨가지고 제가 이제 바늘을 매듭을 마무리를 하는데 지금 이 낚시줄 종류들은 뒤에다가 제가 뒤쪽에 놓고 당겨줍니다. 끝부분을 잘라주시고 그럼 요 줄 이어가지고 바로 이제 바늘을 묶으면 되죠. 합사하고 나이론하고 또 차이. 합사줄은 귀 앞에, 나이론 줄은 귀 뒤에.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합사줄이 귀에 이제 쓸려가지고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저수심에서 붕어들이 이제 밑으로 박는 게 아니고 좌우측으로 이제 고개를 틀면서 힘을 줄 때는 여기에 쓸려가지고 목줄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이론 줄은 뒤에 그리고 합사줄은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매듭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듭을 잡을 때 항상 저는 이제 직결을 하는데 여기서 원줄 기둥, 이게 이 라인을 원줄로 보시면 돼요. 원줄 기둥은 한 바퀴 감아주고 쭉 잡아 당겨주죠. 당겨주고 그 다음에 잘라주신 다음에 그래서 한 바퀴, 두 바퀴 감고 이렇게 딱 당겨줍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고 목줄은 여기서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감아서 당겨주고 그 부분 잘라주겠죠. 그 부분 한 3mm 정도, 한 3mm 정도 당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원줄 라인은 두 바퀴 감았죠. 그러면 목줄 라인은 세 바퀴 갔습니다. 하나, 둘, 셋 감고 그 다음에 쭉 당겨주죠.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랜딩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터지는 경우들은 이제 흔치는 않아요. 제가 이제 밸런스를 보통 이제 4호에다가 이제 목줄도 이제 4호를 써요. 세미 플로팅은. 그리고 카본은 뭐 5호나 4호를 쓸 경우에도 목줄은 저는 무조건 이제 4호를 씁니다. 근데 4호를 쓰는데 여기서 목줄이 이제 랜딩 하나 터지는 경우는 이제 스크래치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라인에 파손이 있을 경우에 그럴 때 이제 터지는데 수초에 걸렸을 때, 수초에 감았을 때 지그시 쫙 당기면은 바늘이 펴지거나 아니면 바늘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목줄이 터지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서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중간에서 터지지 않을 경우는 거의 100% 매듭에서 터지죠. 그랬을 경우에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그 매듭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원줄 부분에서 터지는 것보다는 목줄 부분에 터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목줄 부분은 세 바퀴 내지 세 바퀴 반을 감아주고 원줄 부분은 이제 한 바퀴 반 내지 이제 두 바퀴를 감아줍니다. 그게 많이 감는 부분이 매듭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그시 당겨도 목줄이 터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서 하시면은, 수초 낚시하면은 내가 오늘 하루 낚시를 하는데 바늘 한 번도 안 터뜨린다 이러면은 진짜 헤비커버에서 낚시하는 게 아니에요. 헤비커버에서 낚시를 하면은 분명히 바늘은 목줄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그시 당기거나 낚싯대를 세워서 세게 쳐가지고 뽑을 때 바늘이 터져야 되는데 원줄 매듭에 터지거나, 아니면 지그시 당길 때 초리실에서 많이 터지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목줄 매듭 부분을 조금 매듭을 많이 줘가지고 세게 눌러주면 그 부분이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3바퀴 내지 이제 3바퀴 반을 감아줍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채비를 외바늘 원봉돌 채비를 쓰기 때문에 뭐 목줄 길이가 뭐 제가 하는 낚시나 채비에 대해서는 뭐 여러 채비들이 많이 있죠. 뭐 분할 채비, 무슨 뭐 하이브리드, 뭐 옥내림, 뭐 오골림, 뭐 기타 등등 뭐 긴 목줄 채비, 뭐 40cm, 50cm 목줄을 뭐 이렇게들 하시는데, 일단은 이제 복잡한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뽕돌에다가 직결로 이제는 바늘을 달던가, 아니면은 이제 뽕돌 밑에다가 그냥 클립 하나 달아가지고 뽕돌을 한 5mm 정도 내지 1cm 정도 띄워주던가 이렇게 하는데, 수초 많은 곳에서 낚시를 할 때 들어가 작업하면 됩니다. 수심이 얕으면은. 근데 수심이 깊은데 작업하기가 힘들죠. 그럴 때들은 선택을 할 때 바늘을 바닥에 지저분하니까 이제 목줄을 길게 쓴다, 이거는 정답일 수도 있고 오답일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퇴적물이 많은 곳에서 목줄을 길게 써가지고 그 바늘이 이제 함몰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할 때는 긴 목줄이 좋은데, 목줄 40cm를 써가지고 봉돌은 바닥에 다 했는데 목줄은 수직으로 이렇게 40cm, 50cm 떠 있으면은 붕어들이 먹이를 취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죠. 그래서 수초를 딱 봅니다. 만약에 뭐 정수수초, 뭐 갈대, 줄풀, 그리고 부들, 뭐 연밭 이런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이제 바닥이 잘 안 찍힌다, 목줄을 오히려 짧게 씁니다. 그리고 뭐 수심이 50cm, 뭐 40cm 이런 데는 더더욱이 목줄을 짧게 써요. 평상시에 한 15에서 한 18cm, 웬만하면 20cm 목줄 넘기질 않는데, 수심이 얕고 바닥에 수초가 굉장히 빼곡하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목줄을 뭐 10cm 미만으로 쓰고, 겨울철 연밭에서는 이제 전해 이제 사갔던 이제 연들이 다 녹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 안착이 잘 안 될 때는 오히려 짧은 목줄 낫고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봄철 연밭, 작년에 이제 겨울에 이제 연이 이제 사가 내려가지고 대롱만 남고 잎이 다 떨어졌을 경우에, 그럴 때는 밑에 이제는 연잎이 퇴적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목줄을 좀 길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초 형성이 굉장히 짙은 곳, 헤비커버 지역에서 수심이 얕은 곳을 공략을 할 때 바닥이 지저분하다 그러면은 채비 안착이 잘 안 된다, 이럴 경우에 목줄을 무조건 길게 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목줄 짧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퇴적물이 많을 경우에 봄철 연반만 목줄을 길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세미줄과 카본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카본만 사용을 하고 카본만 고집을 하는 이제 카본 성애자인데, 세미줄에 이제 장점이 있고 이제는 카본의 이제는 단점은 사실은 명확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조건 낚시를 가가지고 붕어를 잡는 게 다가 아니죠. 세미줄의 이제 성질, 그리고 세미줄을 하게 되면 좀 관리도 좀 해야 되고, 낚시하면서 약간의 이제는 기법도 들어가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미줄을 쓰고 뭐 약간 뜨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흐르는 경우들이 있고, 바람이 많이 불 때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기포 현상이 있을 때 떠가지고
라인이 흘러가지고 찌가 움직이고 뽕돌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 뭐 짜증나고 뭐 싫으시면은 간단하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낚시는 마음 편하게 즐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세미줄 쓰지 마시고 그냥 카보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가가 저는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세미줄을 쓴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조가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다만 카본이 요만큼 올릴 거 세미는 요만큼 올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 마리 더 잡겠다고 낚시하실 때 스트레스 받으면서 굳이 세미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낚시는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세미줄을 이해하기에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카본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강프로님. 예. 아까 촬영하는 거 도와줘서 고마워요. 아이, 뭐, 고마워. 아이, 그래도 아이고, 좀. 매장도 바쁜데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아, 요즘 한가해. 안 시즌 그래? 끝나고. 근데 어. 예전에는 되게 뭐라 그럴까, 채비도 그냥 대충 막 해서 던지는 것 같더니 오늘 촬영하면서 보니까 되게 좀 신경 써서 채비하는 것 같아. 요즘에는 옷자 잡더니. 아니, 뭐,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래, 나네 하니까. 예. 아, 뭐, 잠 안 자고 제끼는 거지, 뭐, 그냥. 채비가 뭐 중요해. 제끼는 건 자신 있는데 잠 안 자는 게 문제지. 그냥 포인트 그냥 좋은 데 앉아가지고 대표상 잘하는 게 우선이지, 그냥. 요번에도 저 뭐야, 우리 대회 때도 한 마리 안 나왔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나 하나 했었잖아. 안 자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 예, 밤새는 게 짱이지. 고기가 물어줘야지, 뭐, 고기를 잡지 안 물어주는데, 뭐, 채비고 나발이고 뭐가 의미 있어. 물어주는 게 장땡이지, 뭐. 그래요, 알았어요. 어서 들어가. 에이, 얼른 던졌네. 고마워요. 조만간에 얼음 낚시 한번 가자고.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